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7월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7월 달은 그래도 좀 저희 플랫폼 ETF가 오랜만에 좀 웃을 수 있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S&P 500이 6.56% 정도 올라왔는데 펀드 수익률로는 11%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지난 시간 동안 여전히 언더퍼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8월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PDF는 저희 언제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HTS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 요인 분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은 저희가 가장 앵커 종목으로 삼고 있는 테슬라의 상승이 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줬고요. 상해 그 공장이 락다운되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에 긍정적인 성과를 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인모드도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에어비앤비, 엔비디아, 시놉시스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위 종목으로는 서비스나우, UiPath, 유니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약간 공통적으로 좀 보시면 서비스나우나 UiPath 같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사스 기업들의 사용하는 돈보다는 조금은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6월 말부터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7월 달 동안 주가 상승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성과 기여도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비중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이제 하나의 여행 플랫폼인 글로벌 최대 OTA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OTA 기업인 부킹을 편입을 또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셋이라는 글로벌 재무 데이터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블룸버그나 로이터 이런 기업들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마도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자산운용, 에셋 매니징을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좀 비중이 올라온 것이 있었고요. 에어비앤비도 좀 비슷하게 주가 상승의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알파벳은 비중을 일부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매출 성장이랑 이익 성장도 어려운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에 대한 비중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UiPath, 서비스나우, 유니티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이고 있었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별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사스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특정한 업무가 효율화되는 데 필요한 그런 솔루션들을 좀 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의 기대되는 성장이 약간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좀 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스 기업에 대한 비중을 전반적으로 약간씩 좀 줄이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TSMC 같은 경우는 비중을 일부 좀 내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전방 산업의 성장성 둔화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비중을 좀 내리고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비중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 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킹닷컴이 새로 들어가면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팀원이 이제 이 내용을 좀 지었는데,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 지금의 장세에서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경기 침체건 뭐건 상관하지 않고 성장성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과 같은 기업이 그러한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2분기가 굉장히 우려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뉴 성장성을 좀 만들어내줬고요. 반면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역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적인 차이가 좀 나타났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의 성장성도 좀 높게 나타났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그냥 디지털 광고라고 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차별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애플이 iOS 14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맞은 기업들이 메타나 스냅 같은 기업들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알파벳은 또 반대편에서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거의 없이 퍼포먼스가 유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애플 같은 그 위에 플랫폼으로서 존재하는 기업들은 문제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번 실적에도 잘 보여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려운 시기에는 액티브하게 좀 좋은 종목들 선별적으로 골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적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글로벌 리치 투게더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이라는 것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좀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억눌려져 왔습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딱 눈앞에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얼마나 더 가겠냐, 혹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적인 개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북미를 중심으로 한 내수 여행, 그 다음에 해외로의 여행, 그 다음에 유럽의 해외 여행, 그 다음에 아시아권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내수 여행,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그리고 이제 비로소 중국의 내수 해외, 열리는 이 단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적 발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북미의 내수 해외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의 상황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 뒤에 있는 수요들이 정상적으로 올라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수요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단적으로 이번 실적에서 보여주는 게 알파벳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구글 서치에서 여름 휴가를 위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고, 마지막 라스트 미닛으로 호텔을 예약하는 그런 검색량이 1.5배 증가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자의 실적에서도 나왔던 건데 크로스보더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6월, 7월에 지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자에서 얘기했던 게 그 어느 곳에서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둔화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비자 카드에서 또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노란색입니다. 카드 프레젠트, 카드 넛 프레젠트 트래블이거든요. 카드 프레젠트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나가서 여행하는 거. 카드 낫 프레젠트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여행과 관련된 소비. 그게 지금 비포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넣었을 때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이미 12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한 1단계 정도밖에 아직은 여행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벌써 카드 사용량은 코로나 이전을 돌파를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열리게 되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수요가 확장되게 될지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데이터는 마스터카드에서도 똑같이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마스터카드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데이터 대비해서 현재 2022년의 데이터가 그때보다 130%, 그러니까 30% 정도가 오히려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편입을 한 두 개의 그 여행과 관련된 기업이 부킹과 에어비앤비인데, 뭐 부킹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하게 최대 여행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TA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6개의 OTA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 세계 최대 그 여행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에서는 여행 서비스 제공자인 뭐 여행사 같은 회사들과 여행객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머천트는 여행 상품을 대량 구매해 놓고 여행객한테 직접 판매하는 형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 위에 또 광고로 랭킹이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같이 이뤄내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부킹한 예약한 그 전체의 액수가 57%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룸 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숙박객들이 묵게 되는 룸 나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숫자 또한 2019년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수요가 더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게 많기 때문에 더 증분이 더 많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함께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에어비앤비인데요. 물론 이제 PER 측면에서는 부킹보다 에어비앤비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에어비앤비는 단순하게 그냥 뭐 호텔 숙박 수준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경험의 소비 차원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도 익스피리언스라는 탭이 있어가지고 체험을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고요. 또 긍정적인 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플랫폼으로서 호스트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그 숙소를 직접 보유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호스트들이 들어와서 소비자들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에셋 라이트한, 그러니까 자산이 조금 이제 그 가볍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브 커스터머는 5,400만 명이고요. 호스트도 4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최대 숙박 및 체험 공유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에어비앤비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OTA들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소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발전했던 게 work from home이라는 트렌드였죠. 재택근무인데요. 재택근무를 단순하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집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는 재택근무를 뭐 한 달 이상 가면서 원격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뭐 페이스북의 그 CEO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하와이에서 일을 하고 또 CFO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아일랜드 가서 일을 하고, 이런 work from home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장기 숙박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다른 형태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PER이 좀 비싼 측면은 있지만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까지의 성과를 보면은 대략 한 3빌리언 정도, 1,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4조 원 정도의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70조 정도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이것도 1,300원으로 보자면 한 90조 정도 될 텐데요. 9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그렇게 무리한 시가총액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부킹이랑 에어비앤비를 왜 동시에 가져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부킹에 들어가서도 예약을 하시던 분들이 보시면 에어비앤비에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호텔이 아닌 이거를 보통은 얼터너티브 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숙소라고 볼 수 있죠. 한국말로 하면. 에어비앤비에도 올라와 있는 이런 숙소들이 부킹에도 올라온 케이스를 볼 수 있고요. 이번 부킹 실적 발표에도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얼터너티브 코모데이션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킹 같은 경우는 호텔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좀 새로운 경험들을 추구할 수 있는 걸 동시에 좀 제공하려고 하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부킹을 좀 함께 가져가면서 에어비앤비가 혹시나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를 좀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좀 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뭐 부킹이 아무래도 그걸 제일 잘하고 있고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 상황에서 좀 더 밀려나는 상황들이 보여진다면 저희는 뭐 부킹의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에어비앤비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여행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을 가져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분산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경쟁의 요인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대장장이 ETF 같은 경우는 그 경쟁 요인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플랫폼에서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플랫폼 ETF 같은 경우는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얹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상승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나 뭐 7월 29일 날 테슬라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테슬라의 상승이 5.78%나 있었는데 ETF의 주가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8월에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테슬라만큼은 왜 못 가는지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분해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가격 상승을 포트폴리오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인데요. 일단 저희 ETF 펀드는 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최대의 비중이 25%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2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이 앵커 종목 하나가 굉장히 시장을 압도적으로 성과를 상회하면서 갈 때는 저희의 다른 이제 80%에 해당하는 다른 종목들이 함께 그만큼의 상승분을 못 가져가면 펀드는 그거보다는 상승분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테슬라는 좀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또 함께 기여를 하면서 성과에 기여를 하면서 그 테슬라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또 테슬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는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지켜준다면 상대적으로 좀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왜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또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 오늘 설명드렸던 뭐 여행과 같은 투자 포인트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플랫폼 ETF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고 저희와 같은 펀드 매니저들에게 자금을 맡기는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포트폴리오 효과를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ETF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뭐 어느 날 올랐는데 왜 생각보다 안 오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의 개장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시간 동안 개장이 돼서 움직이게 되고 우리나라의 ETF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한국 시간으로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야간 선물 가격까지 가져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이미 S&P 500 지수 선물이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고 시장에서 그것이 반영된 거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그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분은 한 2% 정도가 나타났는데 그날 ETF의 상승은 4% 정도가 나타났거든요. 이 추가적인 2% 정도가 S&P 500이 그 다음날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야간 지수 선물의 가격 상승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펀드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 ETF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오차가 하루 이틀 상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오차는 길어도 한 2, 3일 내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하루 단위로 하루가 이만큼 올랐는데 왜 덜 올랐어? 혹은 뭐 하루가 이만큼 빠졌는데 왜 더 빠졌어? 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한 이틀, 3일을 보시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가격에 맞춰 나가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환매 주기를 뭐 일반적인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뭐 9일, 10일 이상의 기간을 가져가는 환매 주기를 가져가지만 ETF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ETF의 장점이자 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래서 단순히 시장 가격만을 볼 게 아니라 순자산 가치, 아이나브라는 게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야간 선물 가격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다 보면 이게 어제 이미 좀 반영된 이슈인지 아니면 오늘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좀 그 가격의 변화를 추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 LP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최대한 그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운용 보고 내용부터 질문의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플랫폼 ETF는 지난달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7월 한 달을 기준으로는 ETF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 수익률이 앞으로 뭐 매달 1등을 해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빠르게 좀 회복하고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리치 투게더의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예, 오늘처럼 좀 웃으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